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감정, 분노, 두려움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는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화가 나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화가 나요. 요즘 세상은 화를 넘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기도 하죠. 분노는 두려움을 느껴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법륜 스님은 화를 내는 것은 제1의 길 쾌락, 화를 참는 것은 제2의 길 고행, 중도를 지키는 것이 제3의 길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해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은 이 분노가 나오는 데는 3가지 작동 방식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위협에 의한 분노.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고 해요. 이때 편도체라는 게 활성화되는데 편도체는 감정 조절 및 공포에 대한 학습과 기억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관련된 호르몬을 분출해서 호흡이 빨라지게 하고 심박수를 올리고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좌절에 의한 분노.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했는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좌절하게 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무언가가 무너지게 되면 그로 인해 좌절을 느끼고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타인에 대한 분노는 위협에 의한 분노라면 주로 가족에게 나오는 분노는 좌절에 의한 분노가 많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코로나로 인한 인종차별로 생긴 폭행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코로나가 아시아에서 시작됐다던데 라는 생각을 갖고 아시아인을 보면 나랑 다른 것 같은 존재가 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아시아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의 존재를 이해하고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시아인 친구가 한 명만 있었어도 그런 생각은 훨씬 덜 했겠죠. 세 번째는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화로 사회적인 규칙, 법, 윤리를 어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화가 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분노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필터링 되지 않은 분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해요. 가족들끼리는 서로 내 편이기를 바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자주 연락하고 이런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 나의 이 기준이 되는 생각을 벗어나는 행동이 나올 때 분노를 느낀다고 해요. 가족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나라고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거의 같다고 해요. 마치 내 팔다리 같은 내 몸의 일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다 보니 내 예상을 훨씬 크게 벗어난다고 느끼고 더 큰 분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화를 참는 과정을 보면 화가 난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낀 것이고 이때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또 뇌의 전두엽, 전전두엽도 같이 활성화가 돼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화낼 일인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를 판단한다고 해요. 그런데 과하게 흥분하면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걸 편도체 납치라고 해요. 편도체가 극도로 활성화되어 전전두엽이 개입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장동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화를 참기 위한 좋은 방법은 마음 챙김 명상인데 내 몸의 반응이 어떠한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서 심장이 팔딱팔딱 뛰네.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 이렇게 내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면 분노에 대한 제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컨트롤해주는 거죠. 알아차린 순간 심호흡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면 화나서 경직된 근육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지 기록과 관찰을 통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내면소통 책으로 전보다 더 유명해지신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편안전활,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엽 활성화. 이 편도체와 전전두엽은 시소를 타고 있듯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김주환 교수님도 명상을 추천하시지만 우울한 사람들이 명상한다고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잡념들이 떠올라 더 힘들 수 있으니 움직이면서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움직이면서 내 몸을 느껴보는 거예요.
땅을 디딜 때 발의 느낌, 숨을 쉬면서 호흡의 감각은 어떤지, 바람이 내 몸을 지나갈 때의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해요. 화가 나면 다 멈추고 나가서 걸어보세요. 법률 스님께서는 부싯돌을 부딪혀 불이 옮겨 붙을 때 옆에 솜이 있으면 불이 옮겨가서 활활 타고 솜이 없으면 불이 사그라드는 것이 화날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순간순간 깨어있으면서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아직 밖으로 화를 내지 않은 내 안에서 부글부글하는 그 순간이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는 게 어렵죠. 우리 행동은 95%가 무의식 중에 나오니까요. 화가 일어나는 순간 화를 알아차리면 솜을 없애는 것과 같이 화는 사라져요. 너무 화가 나서 화가 사라지지 않는 때는 화를 지켜보라고 합니다. 화를 내거나 참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으면 잠깐 지나면 화가 사라진다고 해요. 하지만 화를 참으면 그 화는 계속 내 안에 남아있죠. 만약 이미 화를 내버렸으면 그때라도 화를 내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러면 화나는 마음이 사라진다고요. 분노한 부모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의 뇌는 물리적 폭력,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과 유사한 뇌 손상이 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의 언어폭력은 뇌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가까운 사람을 향한 화의 분출, 분노는 생각보다 더 위험하고 큰 상처를 남겨요. 화가 나는 순간 에너지 폭발을 느낄 수 있어요. 보통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온 몸에 열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면서 힘이 솟는 느낌이 난다고 해요. 자주 폭발하듯 화를 내는 사람들은 혹시 그 느낌에 중독된 게 아닐까요? 김주환 교수님께서는 두려움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즉각적인 몸의 변화가 와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내장이 꿈틀하고 손에 땀이 차고 주요 근육들이 수축되는 등 몸에 변화가 나타난 다음 뇌에 가서 두려워라는 신호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생각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내가 참아야지 생각한다고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다루려면 무조건 몸으로 다뤄야 한다고 해요. 감정의 신호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곳이 장이라고 합니다. 장은 소화기관뿐 아니라 감각기관이고 제2의 뇌라고 불려요. 그래서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감정을 다루기 위해 중요합니다. 왜 머리가 아프지?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두통을 내 생각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한다고 안 아파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통증과 감정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도 마음이 아플 때에도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두통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통증이 감정과 같다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몸 상태의 변화를 알아채고 그 사이에 개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알아차린 후 호흡을 하면서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 통증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오감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하지만 이 오감 외에 2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내부 감각, 내 손을 등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몸에 닿지 않게 움직이는데도 손의 움직임을 느끼는 고유 감각. 우리는 이 2가지를 통해 감정을 느끼는데 통증도 똑같이 이것들을 통해 느낀다고 해요. 사람들은 내 몸을 기계라고 생각하고 내가 배가 아프면 뱃속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죠. 정말 염증, 부상 등으로 이상이 생겨서 아플 수 있지만 정상적인 신호인데 내 뇌가 잘못 해석해서 뱃속에 큰일이 났다고 느끼게 한다면 그걸 만성 통증이라고 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데 계속 아프죠. 뇌는 항상 추론을 합니다. 우리가 착시 현상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 착시도 뇌가 잘못 추론한 결과인데 그렇듯 감정과 통증을 느끼는 것도 뇌가 모든 것을 추론하는데
그 추론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만성 통증이 생기고 멀쩡한 상태인데 불안감을 느낀다면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라는 거죠. 결국 내 몸에서 올라오는 정상적인 신호들을 잘못 해석하는 습관을 들인 것, 편도체가 활성화되도록 과도하게 해석한 것. 그래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호흡 훈련, 고유 감각, 내부 감각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상과 움직임을 통해 나의 감각들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과도하게 활성화되던 편도체가 점차 정상적인 상태로 안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로 잠이 들면 편도체는 더 강화되고 두려움과 분노가 버릇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잠들기 전 10분씩 명상을 하고 편도체를 가라앉히고 잠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쓴 나를 토닥토닥 다독여주고 잠깐의 명상으로 편안히 잠들어 보세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요. 우리의 분노와 통증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곧 또 만나요. 빠이.